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촛불혁명 정권이 뭐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도 촛불혁명이라는 걸 넣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사회주의 개헌 저지 투쟁 자유한국당 위원장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뭐 열심히 열을 올려서 좀 해서 막기는 막았는데, 아마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들이 또 숫자가 많아지면은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헌법 개정하면서 촛불 정신을 넣자. 그건 제가 아까 아주 길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학교는 두의 선배인데, 문 대통령이 재수를 해가지고 제가 사실상 그 연령상으로나 1년 선배입니다. 그 우리 또래예요. 문 대통령은 나중에 이제 고시를 해가지고, 고시도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에서 하는데, 이분 또 운동권 출신이에요. 경희대학교의 학생회 총무부장을 했어요. 그 회장이, 그때 회장이 강삼재라고 우리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저를 자유한국당이 끌어넣은 사람이 강삼재, 김영삼 그 라인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에 썼던 책, 발언했던 거, 그 다음에 청와대 그 임종석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전부 하는데, 이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감옥도 같이 살고 같은 시대에 쭉 했기 때문에 저는 감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책으로 탁탁탁 정리해 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언론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 다 겁이 나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김문수 TV를 하나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치시면은 김문수 TV 치면 나와요. 제가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성격,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성격, 이런 거는 아마 상당히 권위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지만 제가 그래도 감옥을 몇 번 가면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제 청춘을 24년 바쳐서 제가 갈고 닦았던 걸 다 버릴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꾸고 난 다음에 제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또 국회의원 또 3번 하고 경기도지사도 2번 했으니까 너무 많이 했죠. 그러나 그거 하면서 하나하나의 정책, 법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국회 안에 세우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에 제가 다 참여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눈도 북한이 보는 좌익의 역사가 있고, 또 이승만, 박정희 같은 우익의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는 당연히 우익인데 지금 기독교가 또 좌익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안에도 좌익이 밑에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게 좌익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잘 몰라요. 저게 사탄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는 제가 옛날에 사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냄새가 나요. 저는 제 코에는 냄새가 나요. 저를 이렇게 보면 눈에 비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사탄은 내가 사탄이다 이 소리를 잘 안 해요. 나는 천사다. 늘 그냥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송 언론이 이게 다 사탄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촛불혁명 정권의 성격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욕을 엄청 먹어요. 촛불혁명은
얼마나 순수하냐, 비폭력이냐, 정말 민주주의의 완결체다, 고귀한 민주주의 정신이다. 그걸 왜 좌익으로 보느냐? 그 촛불혁명을 시작하고 주도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촛불이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수님 이선희 때부터 시작해서 광우병 촛불 시위부터 시작해서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이번 촛불까지 그 다 똑같아요. 그 주력들이 똑같아요. 제가 이름까지 다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죽으시면 이제. 지금도 사진 인터넷 들어가면 사진에 다 나오는데 그 사람 누군지 내가 다 알아요. 그 사상이 뭔지 전 다 알아요. 그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김문수가 배신자인데 저렇게 배신 때릴 수 있느냐? 저는 배신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마지막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면 안 된다. 김정은이의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고, 이걸 위해서는 저는 피를 흘릴 수 있다. 그리고 못이 박혀도 좋다. 그런 생각 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한미동맹입니다. 반공입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공산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방 이후에 전번에 역사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서독에서는 동독으로 간 사람이 50만. 그리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온 사람 400만. 그런데 메르켈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좌익이에요. 그래서 서독의 목사인데 동독으로 갔어요. 동독에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공산당이 이 메르켈 아버지한테 차를 2대를 줬어요. 개인차나 관용차나 2대를 줬어요. 굉장히 우대를 해줬어요. 메르켈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공산주의 아니다 말이에요. 나중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코hl 수상에 의해서, 헬무트 코hl 수상에 의해서 눈에 띄가지고 그 시민운동가로 성장했는데 뛰어서 당에 입당을 시켜서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년째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르켈의 아버지가 서독에 있다가 좌익 신학자가 돼가지고 동독에 갔다는 걸 잘 말을 안 해요. 목사님 그렇죠? 저도 그 서독에서 공부하고 그 학문하는 그 박사, 지금도 그 강의하는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서독에 있던 좌익들이 동독으로 가고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공산당이 싫어서 서독으로 오는데 8대1이요. 동독에서 서독으로 오는 게 8이면은 서독에서 동독 간 사람이 1이 이렇게 서로 교통정리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요즘에 6.25 때까지는 교통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탈북자는 이리 왔어요. 32,000명 왔어요. 그런데 남쪽의 좌익들, 이들이 북한에 갈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저는 이 줘야 된다고. 다 보내. 아니, 서독은 그렇게 진짜 했어요. 다 보내. 동독에서 올 사람도 나중에 베를린 장벽을 막고 저는 독일의 그 국경선을 다 가봤어요. 근데 가보면은 그게 우리처럼만큼 철조망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도 이중 철조망이 있어요. 그 다음 망대가 아주 있어가지고 전부 망대로 계속 감시를 해요. 거기서 총을 쏴요. 기관총 대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바다잖아요. 독일은 어떠냐면 그 옆에 헝가리라든지 폴란드 다른 나라로 육지가 붙었어요. 그쪽 국경은 그렇게 철조망 안 쳐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이 막으니까 헝가리로 빠져가지고 그 이웃 나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유럽 열차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서독으로. 그래서 이런 내왕이 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바다밖에 없어. 그러니까 배 타고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좌익들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좌익들이 가장 청와대부터 다 장악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일.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촛불혁명은 뭐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반대되는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촛불혁명 정신을 가지고 개헌을 하려고 하는 성공회 대학, 여기 오리동 있죠? 성공회 대학 정해구. 거기에 바로 성공회 대학이라는 게 이게 좌익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 다음에 거기 출신이 신영복 통역당 사건, 징역 20년 이상 살았어요. 20년 20일을 살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명숙 남편 박성준, 그 징역 15년을 살았어요. 그거 다 우리 상과자 둘 다 선배. 그 다음에 정해구도 지금 이번에 국정원 개혁위원장, 청와대 무슨 또 뭐 개혁위원장 이런 거 다 맡아 있어요. 완전 좌익들이에요.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이거 다 좌파들이. 그 책 자체가 다 좌익 연구를 해서 학위를 다 받은. 저는 그 사람들이 대학원생 박사과정 때부터 잘 알아요. 얼마 전에 봤던 여성부 장관, 우리 정현백, 뭐 김상곤, 제가 다 잘 알아요. 독일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유학 갔으면 어떻게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좌익이었으니까. 제가 94년도까지는 그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 못 끊는 거. 장로도 담배 못 끊는 장로 많은 것처럼. 이거 끊기 어려워요.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하느냐? 독일은 헌법수호청이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있지만 헌법수호청이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되는 국회의원에 문제되는 인물이 오면 헌법수호청이 공개적으로 저 사람을 지금부터 헌법수호청이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지를 본다. 독일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은 뭐냐? 좌익 전체주의, 김일성주의입니다. 우익 전체주의, 나치즘입니다. 이 둘 다 헌법 위반이에요. 우익은 나치즘이 헌법 위반이고 좌익은 독일 공산당이 헌법 위반이에요. 이 전체주의 이거 안 되는 거. 좌우익을 막론하고 요즘에 막 난민에게 테러하는 이런 독일의 극우 나치스트가 있어요. 이거 헌법 위반. 그 사람들 헌법수호청에서 감시해 들어. 우리나라는 이런 극우가 누구 난민을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나치즘도 없고. 그러나 좌익은 이한영이가 성혜림, 김정일의 부인, 두 번째 부인한테 김정일의 조카예요. 이한영이가 여왔을 때 저쪽에서 북한에서 그러니까 암살객 2명을 보내가지고 그걸 추적해서 다니면 이한영이가 안 잡히려고 성형수술도 했는데 그걸 따라가서 죽이고 북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우리 못 잡았어요. 이석기 아로 Revolutionary Organization. Revolutionary는 혁명적 조직. 즉 혁명이라는 건 좌익 혁명이에요. 이 혁명 조직이 마포에 있는 그 수도원이 있어요. 천주교 수도원이 있어요.
저도 그 옛날 좌익할 때 많이 갔어요. 전주의 수도원. 거기서 130명이 혁명 회의를 했는데 헌법재판소하고 다 그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130명 중에 5명만 감옥에 넣고 나머지 125명은 그 혁명가들 그냥 안 잡아넣었어. 이거 웃기는 나라예요, 우리가. 뿌리를 못 뽑아요. 그거 또 잡혀갔던 친구들도 신영복 같은 사람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사상가. 이 소리를 자기 속으로 하면 괜찮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어요. 속으로 뭐 김일성을 존경하면 돼. 그런데 그것을 북한에서 온 대표 김영남이 앞에, 일본 아베 수상 앞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장에서 100개국 정상이 모인 데서 그 연설을 하면서 신영복 이야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치면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럴 수 있냐? 청와대에 신영복이 그린 통이라는 거 갖다 놓고 김여정이하고 김영남이하고 사진을 같이 찍은 게 지금부터 저거 치면 다 나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지금 또 남북 정상회담이 곧 있어요. 아니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하게 돼 있습니까? 핵을 없애야죠, 핵을. 아니 핵폭탄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유엔 가입 190개 이상 나라가 모두 다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7번인가 8번 해놨습니까? 결의를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악이고 북한 석탄 밀수해서 돈 주고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하고 북한에 가가지고 또 김정은 자기 혼자 가는 건 또 뭐 몰라. 지금 어떻게 해요? 이재용이까지 북한에 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재용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감옥에 집어넣었던 거 나왔는데 지금 다시 아직 재판 중이에요. 그 재판 중인 걸 코를 꿰가지고 또 김정은이한테 가자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 여러분 기업이 있습니까? 기업의 자유가 있어요? 북한에 기업이 있어요? 민간 기업이라는 건 없습니다. 북한은 전부 국가 소유고 국가 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배급 다 줘요. 북한에는 민간 기업이 없어요. 삼성도 없고 LG도 없고 SK도 없고 현대도 없어요. 국가의 기업만 있고 국가가 하는 겁니다. 공산당이 하는 거지 민간 기업이 없는데 데리고 가고 시장도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땅도 국유고 기업도 다 국가고 모든 게 다 국유고 여행의 자유도 없어요. 이런 데 데리고 가서 뭘 하자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처럼 금강산 호텔을 지어라? 그 돈 좀 써라? 당신 고향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고향이지만 이재용이 고향은 아니거든요. 자기 할아버지도 저 경남 의령이거든. 정주영이하고 달라요. 그리고 현대아산이 개성공단이 2천만 평을 한 겁니다. 지금 100만 평밖에 안 쓰고 있지만 2천만 평을 그 개발하기로 돼 있었는데 결국은 현대아산 정몽헌이죠. 현대빌딩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결국 의문의 죽음을 해버렸잖아요. 자기 부인 현정은이가 지금 현대아산 회장이. 저는 그 사람들 다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위치는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북한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남편도 다 죽어버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도 데리고 가서 뭐 하자는 건지.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성격이 문제인데 그거 바로 촛불혁명이라는 자체의 성격이 민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신앙의 자유, 소유, 사유재산의 자유, 사유재산의 철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이 집이 내 집이다 그러면 뜯어내려면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재판에서 정당한 보상할 때까지는 못 뜯어내. 그런데 중국에 가서 사업한 사람 많아요. 골프장도 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 골프장을 하면은 갑자기
정부에서 비켜라. 골프장이 100만 평 이래 되는데 비켜라. 아니 우리 어떻게 비키냐고. 그 저보고 부탁을 해요. 중국은 이거 어쩔 수 없는데 다만 백이 통한다. 공산당 간부들이나 관청의 백이 우리나라보다 세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국유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산동성 청도 같으면은 거기에 산동 성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봐주라고. 우리나라 동포인데. 그러면 도시계획을 우리가 취소는 못하지만 그 대토를 주는데 기왕이면 조금 시내하고 가까운 데다가 좀 대신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 정도 부탁을 합니다. 절대 그 재판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 공산당이라는 게 이게 뇌물과 중국 공산당 똑같아. 북한 더해요. 뇌물과. 그리고 갑자기 너 죽으라. 그 자기 형 죽이는 것도 봤죠. 자기 고모부 죽이는 거 봤잖아. 나머지 더 볼 것도 없어요. 갑자기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 비켜라는 거예요. 맹자의 말씀에 무항산 무항심. 자기 재산의 안정이 돼야만 마음이 편안하다. 이 교회도 3살 때 여러분 좀 기분 안 좋죠? 조마조마하죠? 자기 집 가지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똑같죠? 공산당이 주는, 배급해 주는 그 집과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건 뭐 언제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당이라는 거는 자유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빼려고 그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보죠. 교과서에 빼고, 헌법에 빼고, 자유라는 말을 계속 빼요. 싫어해요. 그래서 대신에 좋아하는 게 사람 좋아해요. 사람이라는 게 인민을 좋아해요. 인민재판, 인민혁명, 그리고 사람 중심. 이게 다 그냥 김일성이 한 소리예요. 김일성 전집을 전 다 봤어요. 김일성 책도 보고, 지금 내가 김일성 책도 가지고 있어요. 김일성 헌법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보면 전부 사람 중심. 이거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는 소리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좋아해요. 우리 문재인 정부 본성이. 우리 민족끼리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는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하면 공산당은 우리 민족의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이거 물리쳐야 됩니다. 특히 공산당은 이 기독교 자체를 아편으로 보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북한에 뭐 기독교 있어요? 교회 있어요? 성경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가지면 자동으로 수용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 이게 굉장히 공산주의가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의 핵심입니다. 이게 김일성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물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는 식은 죽먹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요? 아이고 나는 살아야지. 나는 전쟁이 싫어. 내 목숨이 더 중요해. 뭐 순교는 무슨 순교예요? 목사 당신만 혼자 순교하시오. 우리는 살아야 돼서 내 뭐 자식도 많고 가족도 많은데 목사 당신은 할 수 없이 죽어요. 어떤 목사는 나도 안 죽겠습니다. 나 이제 목사 그만하겠다고. 뭐 대학 교수만 해도 되는데 뭐 목사 할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가는 순간 월남이 무너지는 거 보셨죠? 한 방에 무너져요. 지금 이 나라가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죽을 각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전부 저거 언제 죽느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도 간절합니다. 요즘. 왜냐하면 내가 안 죽으면은 진짜 더 많이 죽게 생겼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잡혀가면 어떻게 하냐. 아까도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 저보고. 당신은 오늘 가서 또 잡혀가면 어떻게 하냐. 잡혀가면 잡혀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우리가 신앙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민중민주주의가 이게 제가 만들어내서 쓰던 말이에요. 인민민주주의인데 원래 이 책을 읽어보면요. 모택동 책에 이게 특히 중국 혁명의 인민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볼셰비키의 혁명이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바로 간 겁니다. 그런데 제3세계 중국처럼 농업이 많은 나라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가 적기 때문에 농민이 많아요. 농민과 노동자 이런 사람 합쳐서 민중, 인민, 피플이요. 인민이요. 러시아는 노동계급 혁명이에요. 노동계급과 수병, 병사 이런 사람들이 한 거고 중국은 농민들이 주로 주력이 이거를 인민이라고. 노동자는 적고. 그래서 인민이라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좀 줄이기 위해서 민중이란 말을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민중민주주의. 이게 인민민주주의. 우리 민족끼리는 아까 제가 설명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촛불 집회 세력은 반체제 세력과 야당 당원과 좌경 대중과 중도 성향 대중과 비박계 정치인, 즉 우리 당에 있던 국회의원들도 여기 가가지고 합류하면서 그 대세니까 야 나도 촛불 시위 갔다 왔다. 나는 적폐가 아니다. 나도 멋있는 사람들 이러는데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촛불이 무엇이었는지 잘했는지 촛불 꺼지고 나니까 촛불 참 하고 다 태워먹고 나니까 뭐가 왔습니까? 그래서 이 반체제 세력이 2016년 11월 9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결성합니다. 여기에는 친북 반미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하는 이 단체가 주축입니다. 이 멤버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적단체, 범민련. 범민련이라는 것은 북한하고 6.15, 범민족, 공동, 연대위 이런 거 있어요. 범정한, 이는 범민족 청년, 이것도 6.15, 민자통, 6.15 선언실전, 이게 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입니다. 이게 다 판결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친북 좌파단체, 이거는 판결도 안 받았고 하지만은 그 내용이 민노총, 정교조, 전공로, 전농, 언노련, 교수노조, 민교협, 민가협, 참여연대, 노사모, 경실련, 교회협의회, NCC입니다. 가톨릭 농민의 정의평화, 정평이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가톨릭 정의구현사재단 정구사입니다. 실천승가회,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은 이런 친북 좌파 단체가 지금 많은데 이게 한 200개 이상이 참여하고 지역 지부까지 합치면 1000개 이상이 참여합니다. 구호가 뭐냐? 박근혜 처단. 이 처단 이런 거는 자유민주주의는 처단하자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처단을 어떻게 합니까? 짝도 사람 목 자르는 거 아니에요. 기요틴. 여러분 기로틴 봤죠? 촛불혁명이 기로틴을 몰고 다녀요. 박근혜 이래 묶어갖고 다녀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린치라고 그래요. 폭행이라고 그래요. 성폭력이 뭡니까? 쳐다보고 여자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 그게 성폭력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라고 해서 일국의 여성 대통령이라 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혁명 정권 수립하자,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보수 세력 불태우자, 미군 철수해라, 국정원 해체해라, 사드 저지하다, 이석기 석방하라, 이게 전부 다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억 다 나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태극기는 그 반대편에서가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지금 이게 체제 수호 세력하고 체제 이 파괴 세력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싸웠는데 결국은 체제 파괴 세력이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민중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변혁 세력은 종북 세력을 진보 세력이라고 해요. 북한하고 가깝게 가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입니까? 김정은이가 어떻게 진보입니까? 퇴보지. 김정은이는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저거는 완전히 사람 죽이는 퇴보예요. 민주주의 선거도 없어요. 반공하자 그러면 시대착오라 그래요.
구시대 육문 착오다. 반공이 착오입니까? 그 다음에 애국 시민은 극우시래. 저보고도 극우라고 합니다. 극우라는 거는 무슨 폭력을 수반하는 이런 걸 극우라 그래요. 나치즘. 폭력을 수반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사실 통진당을 해산하고 정교조의 법외 노조화를 하고 개성공단을 폐지하고 국사교과서 바로잡기, 사드 배치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불통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경험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이 사람은 우파예요. 이 좌익적인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탄핵 구속하고 이 자유한국 당시 새누리당도 60명이 참석해서 사실 이 당은 무너지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만들었는데 자유한국당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과연 이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자기 개인이 잘 살아보자. 자기 보신하기 위한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 많이 받아요. 더구나 요즘에는 김병준이라는 사람을 자유한국당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왔는데 이 사람은 노무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다가 스님을 모셔다 놓은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목사님이 자문하면 다른 목사님 모시고 오면 되지. 꼭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사람, 자유한국당도 노무현 사람. 그 동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김병준 우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에 정책실장을 지금 장하성이 위치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지금 있으니까 지금 완전 노무현 시대예요. 우리는 노무현 이중되고 민주당은 노무현 본부고 본부중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보고 질문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은 노무현 시대 때 뭐 하던 사람 아니냐고? 부총리도 했어요. 내가 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본성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자꾸 자유를 뺄라 그래요. 왜 빼요? 이유가 뭐예요? 헌법에 있는 자유를 왜 뺍니까? 이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계속 개헌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개헌 반대입니다. 이 헌법을 지켜야 돼요. 이 헌법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집어넣자, 촛불 집어넣자. 그게 바로 민중민주주의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1571만 표를 받았어요. 투표로. 투표가 중요하다는 게 법치주의고 몽둥이가 중요하다, 촛불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인민재판, 민중민주주의예요. 홍위병이라는 게 뭐예요? 목사 당신이 나와봐. 목사가 뭐야? 예수 있으면 데리고 와봐. 하나님 있으면 데리고 와봐. 어디서? 왜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모택도이가 선동을 해가지고 젊은 어린 애들이 전부 홍위병이 돼가 교수 다 두들겨 패고 뭐 전부 다 절이고 그건 중국은 교회는 별로 없어서 교회도 뭐 다 부수고 이렇지만 특히 학교 같은 선생님들이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가 뭐 필요해요? 이러면 모택동의 이야기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혁명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학생들이 물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주석님, 공부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석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 좋은 질문이다. 공부 많이 하면 건강에 안 좋아. 눈 나빠져. 공부 많이 하면 친구 떨어져. 공부 많이 하면은 오히려 경험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혁명을 해야지, 얘들아. 혁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들고 나가. 그래가 막 두드리고 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덕택에 우리가 중국보다 더 잘 살게 된 겁니다. 그 찬스에. 아니, 우리가 5,000년에 언제 더 잘 살겠어요? 다 때려 부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자묘를 가봤어요. 산동성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그때 자매 관계였기 때문에 산동성에 취우라고 있어요. 곡부라는. 취우라는 그 공자 묘소로 가보니까 공자 묘에 비석이 한 2,000개 돼요. 한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넓은 그 사당도 있고 그냥 큰 묘원이 있어요. 거기 막 그냥 꽃갱이로 홍위병들이 비석마다 전부 두들겨 패가지고 깨고 부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불태우고 이렇게. 그거 되겠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을 했습니다. 자동차만 이렇게 세계적인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조선, 제철, 원자력, 정유, 전자, 도시계획, 중화공업, 지금 수명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하고 거의 조금 있으면 역전될 거예요. 얼마나 이뻐졌습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성형수술도 세계 1등, 암 치료도 세계 1등, 학력도 지금 얼마나 높습니까? 이걸 다 그냥 적폐로 몰아가 다 없앴는데, 그게 홍위병보다 더하지 뭡니까? 홍위병이 부순 거는 그렇게 찬란한 문명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70년간 이 잿더미 위에, 전쟁 위에 공산국가의 위협,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의 그 위협과 공격 밑에서도 바로 우리 메가더 장군 여기 인천에 있잖아요. 바로 어제가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거 왜 다 부숩니까? 이게 왜 적폐입니까? 잘못된 것만 고치면 되지. 이거 다 부숴야 돼. 헌법 꼭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야 되겠어요? 애들 교육에 자유를 빼야 되겠어요? 꼭 그냥 김정은이를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그냥 웃고 난리를 쳐야 되겠어요? 제재할 때는 유엔이 제재하자면 제재 같이 해야죠. 한미동맹 미국이 하자면 같이 해야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지. 미국은 제재하자는데 우리는 가서 연락사무소 열고 또 정상회담 한다 그러고 석탄 밀수하고 뭐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분명히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걱정이 저는 많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 김일성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임종석 실장 밑에 운동권이 31명 중 19명 61%입니다. 뭐 민노총, 언노련, 민변 보시다시피 내가 조사를 했는데요. 임종석은 징역 3년 6개월 살았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한병도 정무수석이라는 자도 다 원광대 총장 이거 투옥됐어요. 정태호 일자리 수석도 징역 2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신동호라는 친구가 연설비서관인데 임종석하고 한양대학교 임종석 의장할 때 이 사람이 문화국장에서 투옥 3차례 됐어요. 이 쭉 있는데 이게 다 조사를 제가 다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거를 지금 이런 사람만 모아가지고 있는데 심각한 상태입니다. 장하성 씨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그냥 98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20억 넘어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아파트는 지금 요즘에 이 사람이 경제정책을 하는데 아파트 값, 자기 아파트 값만 망청 올려놔요. 남은 다 망할 지경이에요. 저는 집을 못 사가지고 지금 갑자기 많이 오르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무주택 상태예요. 가 계십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요, 저는 다 잘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잘합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임종석하고 신동호 이 사람은 우리나라가 김정은이 조선중앙방송에 나오는 영상을 쓰면은 그 영상 사용료를 걷어가지고 몇 분 동안 영상을 쓰면은 그 길이를 재가지고 그 돈을 KBS, MBC, SBS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북한에 보내주는 재단을 자기가 만들어가, 임종석이가 만들어가, 지가 이사장 하다가 자기 다음에 신동호한테 물려주고 서울시 부시장타워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국회의원 할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임종석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최연소 청년을 영입하는 케이스로 영입해서 국회의원 만들어줬습니다. 박원순이가 그 다음 부시장 만들어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비서실장 했습니다. 이거 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주택 정책 하는 사람 이런 건 제가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집 가진 사람이 적입니다. 집은 배급해 주면 되는 겁니다. 토지도 공개념 하자고 그러죠. 민주당이 그 당론을 고치잖아요. 토지를 공개념해서 토지를 국유화시키면 토지도 없고 집도 없는 걸 노예라 그럽니다. 직장도 당에서 시킨 대로 토지를 가질 수 없고 집을 가질 수 없고 내가 내 직장을 고르고 가질 수 없고 내가 내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없고 내가 내 원하는 곳에 여행을 못 가고 내가 내 원하는 러닝 팬티를 내가 내 색깔 맞는 거 못 사 입고 내 옷을 못 입고 내 머리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 내 안경 내 쓰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 이거를 노예라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왜 자유를 없애고 노예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죠. 자, 역사 전쟁을 하는데요. 이 좌익들은 늘 역사를 먼저 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느냐? 일제시대 때란 요즘엔 또 동학까지도 뭐 가자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들 뿌리라 그러는데 우선은 일제시대 때 어떻게 하냐?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적 영웅 김일성 수령님 이렇게 나갑니다. 대신에 박정희는 이거는 완전히 만주 공관학교를 나와서 일본 사관학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천황의 금딱지 시계를 받은 친일파 중에 친일파 현장에 배치돼 가지고는 만주에 독립군을 잡으러 다녔다. 그리고 쿠데타에는 나쁜 사람이다. 이승만은 뭐냐?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선교사들하고 그래 해가지고 좋은 학벌을 이용해서 독립군 독립 자금을 모아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연애나 하고 돌아다녔다. 그러다 나중에 프란치스카 여사를 만났다. 뭐 등등 이래가지고 막 그냥 반민족장, 뭐 마누라도 우리 민족 아니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독재를 하다가 막 도망가서 죽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전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다 이거는 적폐로. 그럼 저도 바로 그 공부를 했거든, 역사 공부. 어떻게 하냐? 우리 정동수 목사님 계십니다만 처음에 포항제철 한다 할 때 제가 반대했어요. 고속도로 저 반대했어요. 현대자동차도 반대했어요. 포항제철 할 때 첫째, 그게 일본의 청구권 자금, 일본에서 우리가 징용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일본 기술을 가지고 일본의 신일본 제철 기술을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었는데 일본보다 더 잘 만들어버렸어요. 박태준이가 더 잘 관리했어. 일본의 신일본 제철보다 더 앞선 그 공장 시스템을 운영한 거예요. 자동차도 미쓰비시 엔진부터 가져와가지고 일본에서부터 배운 겁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만들 때요. 뭐, 이 GM은 물론 미국 GM이지만은 외국 기술을 가져왔고, 근데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째, 기술 종속. 자본 종속. 돈이 없으니까 돈 빌려왔던 자본 종속. 세 번째, 시장 종속. 외국에 내다 팔아야지. 국내는 자동차 살 사람도 없고, 철판을 저리 많이 살 사람도 없고, 뭐, 우리 스마트폰도 국내에서 쓰는 거 얼마 없잖아. 외국에 팔아 시장 종속. 따라서 경제 종속. 이거는 국가의 종속 국가. 즉, 신식민지다. 대한민국을 신식민지로 만드는 이 박정희 도당의 이 흉계를 우린 쳐부수자. 가자. 교수가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경제학 교수가 저보고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좋습니다. 갑시다. 데모하다가 교수는 오지도 안 하고 우리만 잡혀가지고. 아니, 서울대학교 경제과가 그런데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판 자본, 미국과 관계를 가지고 기술을 주고받고 자본을 주고받고 미국에 물건 팔고 이런 거를 매판 자본이라고. 우리 국민들의 피를 빨았어. 미국의 자본을, 그런데 이자도 주고 해야 돼.
미국의 자본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매판 자본은 타도해요. 그래야 우리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그때 하던 거는 뭐냐? 그거는 이제 대중경제론인데요. 이걸 민족경제론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저 선배인 박연채. 그 양반은 인혁당. 통역당보다 전에 좌익이 인혁당. 인혁당 사건으로 됐고, 그분은 어릴 때 소년 빨치산 출신이에요. 박연채 교수가. 그런데 그분이 대중경제론을 뼈대를 잡았어요. 그게 71년도에 다 하고, 그게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경제발전 이론의 핵심 뼈대입니다. 뭐냐? 민족자본론, 농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자본, 우리 기술, 우리 시장, 우리끼리 그냥 만들어서 자급자족을 하자. 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저 날고 기는 미국 놈, 일본 놈한테 당한다. 당하지 말고 더 이상 피해, 수탈, 착취당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민족 자주경제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나갔으면은 이렇게 얼굴이 이뻤겠어요? 이런 옷 입고 이런 교회가 있겠어요?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전쟁, 체제전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다음 사상투쟁을 합니다. 경제 사상, 어떻게 경제를 개발, 이거 전부 다 사상투쟁입니다. 그 다음에 개헌, 아까 말씀드렸죠? 연방제 개헌하자. 영토조항도 없애자는데 한반도와 구보수, 한반도 빼버리잖아요. 그 NLL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우리 남쪽만 하세요. 그럼 북쪽에 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근본 뼈대를 허무는 것이다. 교과서도 개정하고 방송장악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좀 노조가, 노영방송 그러죠. 방송노조가 민주노총, 이 사람들이 좌익 공부를 합니다. 제가 방송노조도 교육하고 언론노조 같은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제가 노조 처음 만들 때부터 가서 교육을 시킨 사람. 제가 그때는 아주 좌익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제가 선생님으로 오늘처럼 여기 와서 이제 강의하듯이 이렇게 숫자는 안 많은데 노조 간부들 모아놓고 교육하고 정교조도 제가 다 가서 학교 선생님들 따로 민주교사 모임 서울 4대 출신들 몇 명 모을 때 그때 제가 가서 다 교육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좌익 이론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사법부도 지금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을 계속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때립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전 대통령을 보세요. 전 대통령 박근혜 잡아냈죠. 전 대통령 이명박 잡아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죠. 그분이 4.19 때 경무대 앞에 시위대에게 총을 쏴서 190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구속됐습니까? 구속됐어요? 감옥 갔어요? 아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감옥 갔습니까? 안 갔어요. 5.16 때 쿠데타를 했는데 윤보선 대통령 감옥 갔어요? 가세요? 안 갔어요. 전두환 대통령 됐을 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전두환 대통령 됐을 때 최규하 대통령 감옥 보냈어요? 보냈어요? 안 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저도 김영삼 대통령 때 자유민주당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두 사람을 5.17 광주의 학살자로 해서 둘 다 감옥 보냈어요. 부정축제 이런 거로. 그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자, 촛불혁명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유일한 사례. 세계적으로도 이게 잘 없습니다. 두 번째, 징역 33년 때렸습니다, 박근혜. 이명박을 또 20년 또 때렸어요.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전전직 대통령 다 감옥, 또 한꺼번에 둘을 감옥 보낸 이런 거는 혁명 상황에도 없어요.
5.16 혁명 때도 없고, 1980년 5.17 전두환 12.12 혁명 이후에도 없어요. 4.19 혁명 때도 없었어요. 지금 이게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을 4명 국정원장을 4명 구속시켰어요. 그것도 댓글로. 드루킹이 댓글로 더 했는데 김경수하고 안희정이는 불구속. 나이도 젊은데. 이 국정원장 이명박 대통령 이런 사람은 나이도 많아. 별로 가서 재판하는 거 들어보면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먹었다는 것도 없어요. 저 4대강 사업이나 청계천 하면서 뭐 공사업자한테 돈 1원도 받은 거 없어요. 다만 자기 형 회사 다스라는 회사가 형 거냐 자기 거냐 하는데 형은 형 거라 그러고 자기는 자기 거 아니라 그러는데 다툼이 없어. 그런데 들어가서 지금 20년 징역 때리는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뭐 뇌물 먹었다고 난리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자체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불구속 재판은 해줘야 안 되느냐. 재판을 할 건 해야죠, 당연히. 근데 불구속으로 해도 되는데 왜 안희정이하고 김경수는 다 불구속으로 하면서 드루킹이고 이쪽은 왜 다 잡아는 이게 바로 여기는 자기의 세력이고 여기는 적폐 세력, 타도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좌익이 가지고 있는 그 뼈대가 반체제 세력과 체제 세력을 나눠놓고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 국군 기무사령부도 해체를 해요. 그것도 대통령이 휴가 갔어. 휴가 중에 국군 사령부를 기무사령부 해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뭐 역사상 이런 거 없었다는데.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왜? 언론이 가만히 있으니까. 언론이 말하기 전에는 말하는 사람이 없고 저같이 말해도 내가 유튜브에서 하는데 저 유튜브에 구독자가 3만 명밖에 안 돼요. 오늘 이거 해봐야 뭐 30만 명 보면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이거 꼬박이 동그라미 2개를 더 붙여주셔야 돼요. 한 3천만 명 보면 이게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데 1,000만 명 이상 보는 공중파 KBS, MBC 이게 다 그냥 갔어요. 재벌 또 삼성, 롯데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이 다 잡아넣어버렸어요. 이번 김정은이 앞에 다 가져가려고 다 지금 데리고 삼성, 롯데, SK, 현대 다 데리고 김정은이 앞에 기쁨조로 데리고 갑니다. 아니 북한에 기업의 자유가 있어요? 북한에서 사기업이 있어요? 북한에서 무슨 시장이 있어요? 북한에 기술 배우러 가요? 뭐하러 가요? 과거에 정주영 회장처럼 소떼를 몰고 가든지 현찰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은 금강산 관광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개성공단 만들어가 2천만 평입니다. 그런데 100만 평밖에 아직 안 쓰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갔던 정몽은 다 죽고 의문의 죽음을 하고 현정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우리 목사님 말씀 많이 하시겠습니다. 저도 제 친구가 이 원자력 발전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다 허물고 햇빛 발전도 한다는데 이 햇빛이라는 거는 전부 돈 나눠주는 겁니다. 햇빛 발전회가 적자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햇빛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세금을 갖다가 퍼붓는 겁니다. 지금 똔똔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친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뭐냐? 계급혁명, 노동해방노조입니다. 제가 민주노총을 만든 사람입니다. 민주노총 간부들부터 해서 제가 전부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노총은 이 계급혁명노조는 아니에요. 이건 조금 노사간에 협조를 하자 이런데 요즘에 한국노총도 민주노총이 하도 떠드니까 거기에 약간 이렇게 휩쓸려요. 그래서 내가 그 간부들 만날 때 휩쓸리지 마라. 중심을 잡아라. 근데 막 떠드니까 돈 막 주고 대접받고 막 출시하니까 자꾸 떠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런 노총이 설치는데
대기업마다 요 대우자동차부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치고 공무원마다 이게 또 민주노총이 또 많아요. 정교사도 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 MBC 다 민주노총. 그러니까 이 혁명하자, 노동해방하자, 이거 다 몰수로 해버리자 이러는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안 됩니다. 지금 아마 여기 바늘시와공단, 남동공단, 가동률이 아마 제가 볼 때는 60%대밖에 안 됩니다. 여기 뭐 계시는 분 계시겠지만 가동률이 제가 요즘 조사해보기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니까 식당도 안 돌아가고 그 근처 원룸부터 집이고 뭐고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IMF 이후에 가장 이 남동공단, 시와공단, 바늘공단 이 일대가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이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게 68시간을 52시간 줄이니까 많이 시키다가는 다 사장들 감옥 갈 뻔한데 누가 이거 하나요? 문 닫는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도 전부 다 지금 어디 외국에 나간다고 보러 다니고 뭐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반대기업, 아까 말씀드린 매판 재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자. 전쟁 끝낸 걸 하자. 아니 북한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국 워싱턴에 트럼프 머리 위로 집어 던지겠다고 하고 있고 아베도 지금 핵폭탄 맞아 죽을 뻔한데 대한민국이 그거 안전합니까? 아니 지금 전쟁 안 하다고 전쟁 준비해야 될 판인데 지금 휴전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사람이 정신 나갔지. 이거 이적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적화 통일 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이 종전선언 하자는 게. 이게 말이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군 철수하자. 미군을 철수하면은 중국 핵은 뭘로 막을 겁니까? 중국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 보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중국 방문했을 때 거기에 중국에서 공안들이 그냥 우리 수행 기자들을 쓰러뜨려가지고 얼굴을 짓밟아가지고 얼굴에 뼈가 다 부러졌는데 아직까지 사과 못 받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사과도 안 합니다. 무서운 사람들. 저도 중국 가서 북한 인권 때문에 갔거든요. 탈북자를 중국을 지나갈 때 탈북자가 중국 국민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무해 통행권이라고 그런다. 그걸 국제법상. 무해 통행권을 보장해 달라고 기자회견 하려니까 북경의 호텔에서 아주 좋은 호텔이요. 그 호텔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불을 꺼놓고 두들기 폈는데 저하고 국회의원 4명이 다 맞았습니다. 사과 받기는 고사하고 그래서 나는 사과 안 하면 안 가겠다고 11시간 동안 거기서 들어누워 있다가 사과 받기는 받았는데 비공식적으로만 받았어요. 중국 사람도 무섭습니다. 미국 같은 데하고 이게 완전히 기준이 다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는 이미 겪었고 중국에 몇천 년간 속국으로 살아봤잖아요. 북한이 6.25 때 쳐내려왔고 거기에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합쳐가지고 쳐내려온 거 다 경험하고 다 잊었습니까? 지금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6.25 때 미군 철수하고 1년 만에 전쟁이 바로 났지 않습니까? 미군 들어와서 1년 만에 바로 6월 달에 하고 메가드가 상륙작전 하고 바로 우리가 찾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책은요, 북한은 항상 이 공작원들을 지하에서 공작합니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동조하는 김일성주의자. 그런데 1990년부터는요, 학생운동권에서 김영환 등 이 주사파들이 하던 것들이 전 대학을 섞고 나고부터는 1990년부터는 자생적 김일성주의자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에 항상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수김동을 노래를 해요.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하정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91년 중부지역당 황인호인데 이 형제도 잘 알고 저하고 같이 일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 또 부천 소사구 우리 지역에 살고 그전에는 성남에 또 살았습니다. 성남에 제가 거기에
어떤 수도원하고 같이 노동운동할 때, 옛날 좌파할 때, 거기도 살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황인하고 다 갔어. 공작금도 받고 감옥도 갔다 오고 있는데 이거를 다 사면에서 풀어줬어요. 이번에 또 저 강원랜드에 감사로 보낸다고 보도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 가서 감옥 살고 다 북한 갔다 오고 만나고 했는데 이거 다 지금 우리 사회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혁당 이것도 김영환이 서울법대 나오고 대한민국 학생운동의 주사파의 바로 시조, 중시조입니다. 그 김영환입니다. 신용복 이상으로 이 사람이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을 2번 접견하고 결성했는데 여기에 민혁당의 잔당이 이석기입니다. 그 이석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안에 또 많아요. 이 좌익들이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수천 명이 됩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학원도 하고 있고 선생도 하고 있고 공무원도 하고 있고 법관 중에도 많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김일성주의 정당을 창당해서 이제 나중에 연방제 통일을 완성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 무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에 가면 정치교육을 계속 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이 김일성주의가 뭔지, 북한이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조직이 뭔지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화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사랑침례교에서 제일 잘 아시지만 이런 교육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민노당이라고 있었잖아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민노당을 통일전선적 정당이라는 게 뭐냐면 공산당이 아니고 요 당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권 같은 것 중도적인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이게 통일전선 정당입니다. 정당이. 가장 공산혁명의 핵심을 공산당, 노동당, 전위정당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는 가장 생각이 아주 확실한 목사급이고 통일전선 정당은 14급 이런 데는 사람들. 폭을 넓혀가지고 많이 조직하는 게 통일전선 정당으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들이 바로 2001년 9월에 보시면은 군자산 약속을 합니다. 이 3년 계획으로 바로 이런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중투쟁과 결합을 해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자. 그래서 나중에 연방제 통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1심회라는요, 지하 당원을 민노당으로 침투시키는 1심회는 바로 이 전위정당입니다. 북한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데 이 1심회의 멤버가 이석기 이런 사람들. 그래서 1심회가 2006년에 국정원의 김승규 원장이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성남의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국정원장이고 법무부 장관 하시고 아주 국가관이 투철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정원장 할 때 1심회를 적발해가 계속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중간 보고를 했더니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만 수사해라. 다 내보내줘라. 그래서 못 내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4명만 구속시키고 그때 수백 명이 나오는데 4명만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손 놓고 국정원장 관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마 한번 김승규 원장이 와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모셔서 말씀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PD계가 이제 다시 탈당해서 지금 정의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통진당이 바로 2011년 12월이 돼가지고 통진당이 됐는데 이들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통진당하고 합쳐서 당시에 새누리당하고 당시 한나라당이었네. 한나라당을 상대하자 이래가지고 좌파 연합 선거 공동을 연대를 해가지고 바로 통진당, 좌익 정당이 국회의원 13명을 당선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 지역에 안 내고 통진당을 다, 예를 들면 서울 관악구라든지 성남이든지 이렇게 아주 노동자가 많고 좌익들이 많은 지역에 거기를 비워주고, 민주당이 비워주고 거기에다가 좌익 정당을 내세워가지고 13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표를 무려 219만 표를 받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한국 좌익 운동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2011년 12월 이후에 그 다음에 아마 이게 2012년 선거겠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통진당이 그래서 국회에 결국 헌법재판소 가서 해산이 됐죠.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래가지고 해산을 시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은 정치권 침투, 행정부 침투, 법조계 포섭, 민변도 이것도 제가 만들 때부터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작한 건데 거기 요즘에 대법관 며칠 되는 전 김선수 이런 사람이 다 아주 문제가 많은 보통 운동권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다 좌익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돈도 많아요, 요즘에는. 민주노총의 산재 사건, 그 다음에 뭐 세월호 저런데 다 민변이 붙어가지고 계속 세월호 사건 터지자마자 세월호라는 게 아시다시피 안산이 경기도입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인데 제가 도지사 할 때 세월호 사건 터졌는데 내가 그 세월호 가족들 보고 그랬어요. 변호사가 있어야 될 거다 하고 이거는 제대로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변호사가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알아보니까 그게 민변이 벌써 우리 공무원이 붙기 전에 벌써 민변이 와서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자 아직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광화문에 이제 붙어가지고 계속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그 유경식당의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허광일이라고 주변 여기도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민변이 붙어서 산재 사건 같은 거 이기면 거기서 성공 보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도 저거 보상금 타면 그것도 민변이 수수료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 조직이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법원장부터 다 그 계열이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이게 다 같은 계열입니다. 거기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각 뭐 주요한 검찰 다 지금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법조가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의 법조계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계도 지금 영화 잘 만들죠. 제가 옛날 좌파를 할 때 제가 노동인권회관 소장을 했는데요. 조영래 변호사가 그때 권인숙 성고문, 부천 성고문 사건 거기서 한 4,6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가리봉 오거리에다가 그 노동인권회관 했는데 거기 소장할 때 거기에 도와주러 왔던 서울법대 출신의 친구들이 있어요. 졸업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부부가 다 와서 도와줬는데 도저히 배고파서 그거 못하고 나는 월급을 못 주니까 배고파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변호사를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남편은 영화를 하겠대요. 근데 왜 서울법대를 나와서 영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영화를 통해서 이 운동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찍으러 가는데 영화 찍는 사람 중에 지금 좌익 혁명의 수단으로 영화를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 뭐 나온 영화가 기가 막혀요. 제가 봐도 잘 만들어서 한번 보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보고 막 눈물 닦았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완전히 탈원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보면은 변호인이라는 그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 불임사건 변호인 하던 그거 보셨잖아요. 잘 만들었어요. 뭐 5.18 이런 거 뭐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면 1,000만 명씩 보니까 생각이 그냥 확확 돌아가요. 야, 이 대한민국 이거 적폐세력이구나. 이 나라 이거 부숴버려야 돼. 안 되겠어요. 정말 이거 무서운. 그래서 문화예술계, 또 노동계, 교육계, 교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군은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상대를 졸업하고 숙대 강사로도 가다가 군회를 가야 되는데 군회를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수로 갔어요. 교수로 가서 육사생도 중에 집이 가난하고 좀 출신 성분이 괜찮다 싶은 촌 출신 학생들을 6명을 뽑아가지고 그
의식화하는 것을 하는 게 그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군을 그렇게 의식화해서 좌익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폭동을 일으켜, 군이 무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켜서 군을 뒤집어 엎는, 이게 바로 중국의 바로 중국 혁명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황포 공관학교에 공산당이 들어가서 거기 학생들을 의식화를 시켜가지고 좌경 의식화를 시켜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로 장개석 군을 적군으로 다 이렇게 바꾼. 예. 그 다음에 반체제 세력 활동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승만, 박정희 부정하고 반미 활동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 뭐 반정부, 그다음에 걸핏하면 통일투쟁, 사상전쟁, 용어전쟁. 그래서 자기들은 진보고 우리는 보수다 이런데 자기들은 진보가 아니고 퇴보예요. 우리는 보수가 아니고 우리야말로 정말 진보고 혁신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부 새로운 걸 많이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이건 이제 목사님의 결론에 대한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말만 하고 끝내지 말고 이 결론을 내봐라.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니까 김정은의 핵 위협, 이거 정말 우리 역사에 없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라는 이게 친북 정권, 미국보다는 북한을 먼저 간다는 이 정권이 우리 민족끼리 우선 정책에 따라 자유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의 자유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두 번째, 우리 민족끼리가 왜 위험한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우리 민족끼리가 위험합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계속 하다 보면 김정은이도 우리 민족, 대신에 트럼프는 양키, 고홈, 지금 평택까지 내쫓아 놨습니다.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일본 밑에 살았습니다. 일본이 1945년 8월 달에 일본 군인 숫자가 780만입니다. 우리 독립군은 10,000명도 안 됩니다. 1,0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일본 군인이 780만에 항공모함이 6척이 넘고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독립군이 암만 잘해도 일본 천황을 어떻게 문지릅니까? 근데 미국이 그냥 1,000만 명 넘는 군대와 그리고 원자폭탄을 가지고 일본 항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닙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25 때도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3명이 몇 년간 짜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철수했던 미군이 다시 돌아왔죠. 그 전에 1년 전에 철수했던 미군이 메가도부터 돌아와가지고 상륙작전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산화의 길로 갔다면 북한하고 똑같이 됐죠. 또는 북한보다 조금 더 땀 많이 흘렸으면 지금 중국만큼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오늘처럼 안 되죠. 이거 바로 미국하고 우리가 같이 했기 때문에, 미국 줄로, 미국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교수님도 지금 미국 갔다 오셨습니다. 아마 러시아 유학 갔다 왔다면 지금 실력이 지금 반도 안 될 겁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면은 자동으로 독일처럼, 서독은 미국하고 딱 붙어요. 서독에는 미군이 4만 명 이상 주둔하고 있습니다. 4만 6천 명 주둔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2만 8천 명. 지금 2만 2천 명 이하는 못 줄인다고 미국 의회에서 해놨지만 한 2만 6천 명 있는데요. 독일은 우리보다도 훨씬 미군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은 메르켈 절대 미국에 대해 반미운동 안 합니다. 독일에. 프랑스는 반미운동해도 독일은 반미운동 안 합니다. 동독은 소련에 붙었고 서독은 미국에 찰싹 붙어가지고 통일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한미동맹을 제대로 안 하고 미국말 안 듣고 그러면 남북 개성 연락사무소를 만들면 통일될 것 같아요?
미국이 안 도와주는데 우리가 통일될 것 같아요? 미국이 안 도와주는데 독일이 통일됐을 것 같아요? 헬무트 콜이 미국하고 아주 짝짝꿍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통일돼요. 절대로 미국하고 안 하고 김정은이 하고 해서 통일이 되면은 공산통일이 됩니다. 교회는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사람 남북회담 하잖아요. 우리 이산가족 만나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북한 우리 가족 만나서 돈 받아왔다는 사람 봤어요? 여기 인천에도 뭐 실향민 많잖아요. 북한하고 가족 만나고 돈 받아왔다는 남조선 인민들이 있습니까? 북한에는 여러분하고 만나면 그 돈 받았던 거 싹 끌어가지고 동무 내놔 전부 다 바침. 그거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죠. 우리 독일 사례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독일이 통일된 거는 독일과 미국의 찰떡궁합, 유럽에서 영국 다음에 가장 미국하고 가깝게 지내서 독일이 통일된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을 2방이나 맞고 완전히 망했잖아. 천황이 역사상 처음으로 항복했잖아요. 역사상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원자폭탄 2방 맞고 천황이 역사상 처음 항복하고 그러고도 일본이 미국하고 찰떡궁합 아닙니까? 왜? 안 그러면 위에는 러시아가 밑에 북방 4개 섬을 먹고 있거든. 더 내려 홋카이도도 옛날에 밥 먹자 그랬어요. 위에서 러시아가 내려오죠. 중국이 또 얼마 전에도 카디스 항공 식별구역 해가지고 일본을 막 협박하잖아요. 밑에 생각고 열도 나라를 유지를 못합니다. 일본은 그래도 지금 현재 전쟁 바로 해도 중국한테 별로 지지도 않을 겁니다. 핵이 없기 때문에 져요. 그런데 우리 같은 나라가 미국을 반대하고 트럼프 참수대회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열고 있으면서 미군은 다 용산에 무슨 미군이냐 다 평택 가라, 평택 좀 있다가 다 그럼 일본 가라 뭐 이렇게 다 내보내고 김정은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아무리 맺으면 평화가 옵니까? 그 날짜로 바로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하기 싫다 우리는 죽기 싫으니까 전쟁 안 하면 돼요. 어떻게? 김정은의 백성으로 살면 돼요. 김정은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면 반미운동 해요. 신부운동 해요. 뭐 교회도 필요 없지 뭐 거기 가면 수령님 동상이 많으니까 뭐 예수님 안 믿고 계속 수령님한테 절하면 그 좋은 뭐 집도 주고 직장도 준다니까. 그 다음에 자유기업을 사랑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을 그렇게 전부 다 원수로 취급해요. 이재용이 잡아놓고 신동빈이 잡아놓고 그것도 부족해가 대기업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러고 다 몰아내자 그러고 노조가 하는 게 전부 다 노동해방 사장 다 쫓아내고 나면 누가 남죠? 그 일자리가 기업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옵니까? 자, 공짜가 독약인데 베네수엘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1등입니다. 사우디보다 더 많이 매장이 됐어요. 땅도 우리보다 9배 넓습니다. 엄청나게 미인도 많고 좋은 나라인데 왜 이 지경이 되냐? 공짜. 바로 차베스 공짜의 맛을 들여요. 아르헨티나 얼마나 넓고 좋은 땅. 우리보다 뭐 남한보다 44배가 엄청나게 넓어. 44배는 안 되겠네. 한 뭐 20배가 엄청 커요. 아르헨티나 제가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도 기름도 나고 그 뭐 목축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면 소가 막 그냥 자연에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농사가 그냥 돼. 이런 좋은 아르헨티나가 왜 망했냐?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포퓰리즘 때문에 다 망한 거죠. 페로니즘, 에바 페론, 울지마 아르헨티나, Don't cry 아르헨티나. 이 전부 그 포퓰리즘. 국민이 원하는 대로 다 정치가 해준다. 다 해준다. 베네수엘라 똑같아. 차베스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공짜 주시오, 공짜 줬어요. 안 돼. 공짜는 먹으면 독이야, 독. 못 줘. 이렇게 해야 정치인데. 공짜 달라고요. 아, 여기 있습니다.
두 그룹 주시오. 두 그룹. 이제 두 그룹, 세 그룹 주시오. 세 그룹. 결국은 아르헨티나도 유전이 브리티시 피트로리엄, 영국 회사가 그 유전을 가지고 뺏어버렸어요. 국유화. 왜 외국놈이 와서 남의 나라 기름 파먹냐? 뺏어버렸어요. 그래도 외국 자본이 안 들어와. 저보고도 삼성 데려다 못 데려다 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뺏으면은 자기께 되는 것 같지만은 해외 자본이 투자를 안 해요. 결국 망해요. 그래서 망하는 길을 국민들이 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왜 돌아갔습니까? 저자를 못 박아 주시오. 못 박았죠. 지금 우리 정말 생각해보면 이 공짜 독약이다. 뭐 사회 참여는 뭐 딴 거는 필요 없고요. 이 개인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이타적 공동체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플러스 9개는 그렇게 하는데 1개 정도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일주일에 한 교회에 나와 계시는 7일 중에 하루 정도는 그래도 공동선을 한번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투표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촛불 시위, 태극기 뭐 집회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똑바로 찍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침례교회 지금 우리 정동수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빛이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